5주차 강의는 정규분포부터 시작합니다.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인 분포입니다. 그림 13.5에 보면은 4개의 분포가 나와 있는데 모두 다 정규분포죠. 이게 좀 뭉툭하고 뾰족하고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리고 그 위에 화면에 보이는 함수식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정규분포는 n 노멀 분포에 n을 따서 n 괄호하고 뮤 시그마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보듯이 정규분포의 매개 변수는 2개 또는 3개, 여기서는 2개죠. 이 식에서는 뮤하고 시그마. 우리가 뮤는 샘플의 평균, 시그마는 표준 편차. 그렇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그대로 정규분포의 매개 변수가 됩니다. 3개일 경우에는 평균 표준 편차에 더해서 위치 매개 변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x에서 x0를 뺐을 때 보통은 이제 그냥 정규분포다. 위치 매개 변수가 0인 거죠. 위치 매개 변수가 0일 때는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러한 분포 함수를 갖게 되는데, 만약에 x가 x0라는 위치 매개 변수를 갖는다 했을 때는 x에서 위치 매개 변수를 뺀 값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위치 매개 변수가 0이면은 x-0이니까 x가 그대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는 거고, 위치 매개 변수가 있다. 0이 아닌 숫자로 위치 매개 변수가 있다 할 때는 x에서 x0를 뺀 값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 13.5는 전부 다 모두 다가 위치 매개 변수가 없죠. x 원값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첫 번째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경우, 두 번째는 평균이 2이고 표준편차가 1인 경우, 세 번째는 평균이 2이고 표준편 0.5, 네 번째는 평균이 표준편차 2.0. 특히 이제 같은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세 번째 그림처럼 뾰족한 경우가 있고, 네 번째처럼 뭉툭한 경우가 있고, 이제 뾰족하냐 뭉툭하냐 이거는 첨도가 다르다. 스큐니스, 정규분포의 왜곡도, 스큐니스는 다 0이다. 좌우 대칭이니까. 누가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누적시킨 값이죠. 확률 밀도 함수가 종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은 좌우 대칭의 분포 함수 모양을 갖는다면, 누가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1로 접근하는, 누가 확률은 결국 1로 접근하게 되죠. 1.0으로. 확률은 1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의 함수 모양을 갖게 되고, 이걸 적분하면, fx를 적분하면 누가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 정규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G스코어, 표준화라는 표준 정규분포.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를 표준화하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거를 표준화한다는 말은 G스코어로 변환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 G스코어로 변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G스코어가 되고요. 이 G스코어는 평균 0, 표준 편차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정규 분포를 계산할 때는 G스코어를 계산하게 되면은 모든 어떤 절대값을 갖든 간에 원자료가 어떤 단위를 갖던 간에 G스코어로 변환을 해주면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똑같은 확률 분포 곡선을 따르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Z스코어의 확률 밀도 함수와 누가 확률 분포 함수는 이런 화면에 나타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고, 매개 변수는 얘기했듯이 평균과 표준 편차가 그대로 분포의 매개 변수가 된다. 확률 가중 모멘트법을 쓰던 L 모멘트법을 쓰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읽을 수 있으면은 표준 정규 누가 확률표로부터 원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자료 어떤 값을 초과하지 않는 확률을 알고 싶을 때 Z스코어를 계산했더니, 다시 말해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줬더니 Z스코어가 1.15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P Z는 1.15와 같거나 작을 확률을 구하고자 한다. 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빗금침 면적을 이렇게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고, 그때 이 Z값이 1.15가 되는 이 빗금침 면적을 이 표에서 찾는 거죠. 이 표에 세로축을 보면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와 있고 가로축이 소수점 두 자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1.15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있죠. 1.1은 세로축에서 찾고 0.05는 가로축에서 찾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확률을 찾는 거예요. 자, 1.1이니까 이거죠. 그리고 0.05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15와 0.05가 만나는 요 숫자 0.8749가 이 빗금침 부분의 면적이 되겠다. 0.8749 0.8749가 되는 거죠. 예,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읽을 수 있으면 원하는 확률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럼 소수점이 3개일 때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1.15가 아니라 1.1, 7, 8일 경우 어떻게 하냐? 이건 찾을 수가 없죠. 이 표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일단 1.178을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18로 만들고 여기서 찾는 거죠. 1.1과 0.08 찾아서 0.8810 이 1.18에 해당하는 정규 누가 확률이 된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Z값이 뭐 마냥 큰 값을 찾을 수가 그 값을 찾자면은 뭐 끝이 없기 때문에, 근데 Z값이 대개 4.0을 넘어가면은 누가 확률이 0.9999 되기 때문에 이 이상의 값을 찾는 경우는 뭐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Z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면은 거의 충분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Z가 4.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0.9999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0이니까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니까 이 Z값이라는 게 마이너스 값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뭐 2.24다. 마이너스 2.24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정규 분포가 좌우 대칭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 표에서 바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 표는 마이너스 값을 주질 않기 때문에. 하지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표를 읽어서 요령 있게 변환하면은 값을 찾을 수가 있죠. 이 빗금친 면적을 찾으려면은 이거는 2.24에서 읽은 누가 확률 플러스 2.24죠. 플러스 2.24에서 읽은 누가 확률을 1에서 뺀 값, 즉 요 빨간 면적은 1-P 이거 같으니까 2.24를 이 표에서 읽어가지고 2.2, 0.04 이렇게 해당하는 0.9875를 빼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0.0125 정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Z스코어에 해당하는 값은 좌우 대칭인 특성을 이용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정규 분포가 워낙 많이 나오는 분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상식적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 분포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데 어떤 자료든지 원자료의 표준 편차 값이 있죠. 어떤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자료의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요 사이에 자료가 들어갈 확률 정해져 있겠죠. 왜냐면 이게 Z스코어를 계산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요. 원래의 이제 X 값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고 Z 값으로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 빗금친 이 면적 안에 들어올 확률은
원 시그마 구간이라고 해서 Z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위치할 확률인데 95.4%로 68.3%로 정해져 있어요. 원 시그마 구간은 68.3%. 이게 원 시그마 구간. 투 시그마 구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플러스 2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 이 자료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에 위치하는 이 구간은 투 시그마 구간. 투 시그마 구간은 95.4%. 그럼 3 시그마 구간. 여기까지만 하면 플러스 3 시그마 마이너스 3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안에 위치할 확률 99.7%. 우리가 경영학에서 6 시그마 이론이라고. 그래서 6 시그마 이론. 이거는 6 시그마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불량 제품이 공정에서 불량 제품이 생산될 확률을 6 시그마가 벗어나는 6 시그마 구간을 벗어나는 확률. 이게 이제 1 시그마 구간을 벗어나는 확률은 1-0.683이니까 0.32, 32% 정도 돼요. 2 시그마 구간을 벗어날 확률은 4.6%. 3 시그마 구간을 벗어날 확률은 0.3%. 점점 줄어드는데 이 6 시그마 구간을 벗어날 확률은 이 6 시그마 구간 자체가 99.99966%이기 때문에 이 벗어날 확률은 0.0000034 이 정도 돼요. 0.0000034.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100만 분의 3.4예요. 100만 분의 3.4. 아주 작을 확률. 생산 공정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100만 분의 3.4 이하로 줄이자.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경영학 이론이 6 시그마이거든요. 모토로라사에서 처음 제시한 이론인데 경영학에서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능도 보고 하는데 이제 원점수 알고 원점수를 가지고 표준 점수를 계산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번 시험을 봤을 적에 각 시험이 갖는 난이도라든지 확률, 분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은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다시 이제 공정한 기준을 똑같은 잣대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학교와의 어떤 학교의 수준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반영하지 않은 똑같은 기준에서 점수를 비교하고 싶다 할 때 표준 점수를 계산하잖아요.
표준 점수라는 게 뭐냐면은 원점수가 있는데 이것을 평균이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라는 것이 원점수로부터 원점수를 가지고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인 분포를 갖도록 변환하는 과정이다. 평균이 뭐 뮤점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점인 분포를 갖도록 내가 원하는 분포를 갖도록 변환하는 잠깐만 갖도록 변환하는 과정을 표준 점수화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뭐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을 갖는 분포가 되도록 변환하는 과정을 표준 점수 환산 과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원점수를 XI라고 하면 원점수의 Z스코어와 이 변환된 표준 점수 TI의 Z스코어가 서로 같아지도록 변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과정은 원점수의 표준 정규화 지수를 먼저 산정을 해요. XI의 Z 스코어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ZI는 원점수 XI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50점 표준 편차 10점이다. 50-10 해가지고 표준 정규 지수를 산정을 해요. 산정된 Z 스코어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 표준 점수를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는 TI를 산정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엔 거꾸로 요 똑같은 ZI를 갖게 하면서 이제 TI 나누기 표준 편차 이거는 이것과 서로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TI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TI는 50 플러스 10 곱하기 시그마분의 XI 마이너스 뮤 이런 식으로 표준 점수가 계산된다 하는 거예요. 예제 13.7입니다. 어떤 하천에서 일 유출량을 장기간 관측해서 분석해 보니까 평균이 750, 표준 편차가 80인 정규 분포를 보인다. 다음을 계산하라. 첫 번째가 일 유출량이 750과 830 사이에 있을 확률. 이게 P, X가 750보다 크고 830 사이에 있을 확률. 이걸 가지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확률 계산하기엔 G스코어를 계산을 해야 돼요. 750에 대한 Z스코어는 평균이 750이기 때문에 0이죠. 0이죠. 830에 대한 G스코어는 1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Z가 0과 1 사이 1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다. 그러면 요 정규분포 상에서 보면은 750과 830 요거는 이제 xi에 대한 값이고 zi로 하면은 0과 1 사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z0은 무조건 0.5예요. 그렇다면은 z 1.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서 0.5를 빼주면은 요 비급칭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에 대한 거를 z 1.0에 대한 거를 표에서 찾아보면은 여기죠. 1.0에 대한 확률은 0.8413입니다. (0.8413) 그러면은 0.8413에서 0.5를 빼면 0.3413이 계산된다. 그래서 확률이 0.3413이 되고요. 두 번째 인류 출량이 810 이상일 확률은 X가 810 이상일 확률. 810에 대한 G스코어는 0.75죠. 그러니까 이거는 Z가 0.75 이상일 확률이고 이거는 1-Z가 0.75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그러니까 그 표로부터 0.75에 해당하는 누가 확률을 찾으면은 0.7734가 돼요. 그럼 1-0.7734면은 0.2266이 나온다. 인류 출량이 670 이상일 확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평균보다 작아요. 670 이상일 확률. 이제 보면은 이 확률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이용하자면은 이 확률을 찾는 대신 지금 요 확률을 찾는 문제로 바꿔주면 이 표를 이용해서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Z스코어로 했을 때 670이면은 Z스코어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게 Z스코어라면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값은 아이고 이게 1.0에 해당하는 빨간색 표에서 읽으면은 요 빨간색 면적이 요 파란색 B급 면적과 같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Z는 1.0보다 같을 확률. 그래서 표에서 읽으면은 아까처럼 0.8413 0.8413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예제 13.8
어떤 하천에서 유출 자료가 정규 분포를 보인다고 할 때 다음을 계산해라. 평균은 2452, 표준 편차는 6089. 정규 분포 다음은 무조건 G스코어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거꾸로 확률을 주어지고 Z값을 찾아서 X값으로 변환하라는 문제. 재현기간이 100년인 홍수의 크기. 재현기간이 100년이라면은 이 빗금친 면적이 100분의 1일 확률. 빗금친 부분이 0.01이 되는 이 X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Z를 변환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찾고자 하는 게 X값이기 때문에. 대신 이 확률을 내 해당하는 Z값을 표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표는 이 빗금 면적이 아니라 이 빨간 면적이 표에서 주어지는 값이란 말이죠. 이 빨간 면적이 1-0.01, 0.99가 되는 Z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자면은 이 확률이 0.99가 되는 0.99가 되는 데를 찾자면은 여기죠. 0.9901이 2.33이고 2.32가 0.9898이에요. 0.99면은 거의 2.33과 같죠. 2.33보다 아주 작은 값이에요. 근데 0.99 소수점 넷째짜리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거의 같다고 보죠. 2.33이 Z스코어 2.33이 Z스코어 2.33이 요거는 Z값으로 하면은 2.33이다.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0.0001 정도 누가 확률이 차이가 나긴 했지만은 2.33 여기서는 2.316이라고 봤네요. 2.33 거의 같다고 보고 2.33에 해당하는 X값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G스코어 계산하는 값 2.33이 X 마이너스 평균이 2452 편분 6089에 해당하는 X값을 찾으면 약 34,615 정도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수량이 3만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P, X가 3만보다 이거는 Z스코어를 계산하면 되죠. Z스코어가 3만 잠시만요. 마이너스 20452 나누기 6089 1.568 셋째 자리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1.57에서 찾아야겠죠. 표에서 보니까 1.57에 해당하는 Z값 1.57에 해당하는
누가 확률이 0.9416. 그래서 3만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대략 0.9416 정도 된다. 그러면 3만에 해당하는 재현기간은 얼마냐? 0.9416의 역수. 0.9416이 이 확률이 0.9416이니까 끝에 초과 확률은 1-0.9416이죠. 이거를 재현기간으로 환산하려면 역수를 취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약 17.12년이 된다. 여기까지 해서 정규분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